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이 영원히 곁에 있을 거라 믿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변해버린 순간 말이에요. 한때 따뜻했던 그 눈빛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달콤했던 사랑의 말들이 고통스러운 침묵으로 바뀌어버린 그 순간을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우리가 나눴던 그 사랑이 정말 존재했던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조용히 지나간 아름다운 추억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따뜻했던 그 포옹, 진심이 담긴 미소 미래에 대한 약속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을 베는 유리 조각처럼 아파옵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고도 떠나가는 걸까요? 왜 사랑이 이렇게 고통으로 변해버리는 걸까요? 긴 밤을 지새우며 여러분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떠난 이유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깊이, 너무 강렬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떠났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순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깊은 심리학이 발견한 진실이며 특히 칼 융기라는 위대한 심리학자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현실입니다. 융은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기묘한 현상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갈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갈망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다가오면 공포를 느낍니다. 그 사랑이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아름답고 너무 진실하고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온 내면의 세계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수년간 어두운 방에서 살아왔다고 해보죠. 갑자기 누군가가 창문을 열어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빛은 아름답고 따뜻하지만 어둠에 익숙해진 눈은 눈부심을 느끼고 아파할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일까요? 눈을 감거나 그 빛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면 그것은 우리 마음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비춰줍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두려움들, 오래된 상처들, 제한적인 믿음들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자신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내면의 파괴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융은 이것을 그림자 영혼의 어두운 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 사랑은 오래가지 않을 거야.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당신을 떠날 거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사랑이 너무 강렬해지면 이 그림자는 공황 상태가 되어 자신이 아는 방식대로 우리를 보호하려 합니다. 바로 그 사랑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한 남성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남성도 그녀를 매우 사랑해서 여왕처럼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랑을 받을수록 그녀는 더 불안해했습니다. 그가 내게 너무 잘해주는데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엄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그가 자신을 떠날 징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의심하고 짜증을 내게 되었고 결국 그녀 스스로가 그를 밀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를 갈망하지만 사랑받을 때는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쪽을 찾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 독립성을 잃을까 자신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융은 모든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직 발달하지 않은 우리 자신의 면을 상대방에게 투영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아직 발달시키지 못한 부드러움과 양육하는 마음을 여성이 대변한다고 생각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아직 탐구하지 못한 힘과 결단력을 남성이 대변한다고 생각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상대방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이미지를 사랑하는 건지 모르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까요? 저 역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랑하고 잃어봤고 고통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를 통해, 특히 융의 깊은 통찰을 통해 사랑이 단순히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특별한 여행으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으로의 여행을 통해 왜 사랑이 두려움이 될 수 있는지, 왜 사람들이 사랑하면서도 떠나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상처들을 치유하고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행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진실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여행의 끝에서 여러분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두려움 없이 진실하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배우게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우리가 배운 사랑은 상처와 함께 왔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화를 내실 때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나요? 또는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만 칭찬을 받았던 기억은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랑은 조건부이며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고 배우게 됩니다. 또한 나는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게 됩니다. 이런 믿음들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이것은 진짜가 아니야, 곧 사라질 거야 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융은 이런 현상을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콤플렉스는 감정적으로 충전된 기억들과 믿음들의 덩어리로 우리의 행동과 반응을 무의식적으로 조종합니다. 사랑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사랑이 다가올 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면서 방어적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결국 모든 사람은 나를 떠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진심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두려움이 활성화되어 상대방을 먼저 밀어내버립니다. 어차피 떠날 거라면 차라리 내가 먼저 끝내는 게 낫다는 논리로 말이죠. 또 다른 예로 어린 시절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무시당했던 사람은 감정을 보이는 것은 약한 것이다 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숨기고 거리를 둡니다. 상대방이 더 가까워지려고 할수록 더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런 패턴들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당사자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사랑이 가져올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됩니다. 윤근 또한 우리가 사랑할 때 일어나는 투영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투영이란 우리 자신의 일부를 상대방에게서 보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 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상대방에게 투영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실제 인간이라는 것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투영을 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투영이 깨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포기합니다. 진정한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람에게서 또 다른 투영을 찾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을 찾아 떠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환상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사랑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측면들입니다. 우리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모든 것들이 그림자에 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두려움들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융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계속 조종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부정할수록 그 두려움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더 강하게 조종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을 의식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탐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감정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완전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완전한 자신이 될수록 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자 작업과 함께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 내면의 아이가 치유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처럼 사랑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아이의 고통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 네가 많이 아팠구나. 네가 두려워하는 게 당연해 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제는 괜찮다. 내가 널 보호해 줄게 라고 약속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내면 작업을 통해 우리는 점차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고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소유나 의존으로 착각합니다.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상대방 없이도 행복할 수 있지만 함께 있을 때 더 완전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융은 개체화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했습니다. 개체화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실현해가는 과정입니다. 개체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개체화의 과정에서는 상대방을 투영의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존재로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합니다. 이런 사랑은 처음에는 덜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투영된 사랑의 열정적인 감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안정적인 사랑이 됩니다. 이는 환상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애나 이기심과는 다릅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받아들이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믿음 때문에 상대방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거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기,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등의 작은 행동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이 현재의 관계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과거의 일을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더 이상 그 상처에 지배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소통입니다. 많은 관계가 실패하는 이유는 소통의 부족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감정과 필요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한 상대방은 진짜 우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완전히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점진적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우리를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거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약속들을 지키고 일관된 행동을 보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는 경험을 통해 천천히 쌓여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배신 경험 때문에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배신당할까봐 라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뢰 없이는 진정한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먼저 자신을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어. 나는 어려운 상황도 견딜 수 있어. 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100%가 아니어도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때로는 실수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실수들로부터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경험도 성장의 기회입니다. 상대방이 떠난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너무 의존적이다 라고 하며 떠났다면
자신의 의존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다고 했다면 자신이 감정적으로 어떻게 차단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관계에서는 더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떠나는 것이 실제로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맞는 사람을 만날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험도 우리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중요한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고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한 번에 완전히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시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때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두려움에 다시 지배받지 않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두렵지만 그래도 사랑하겠다 라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이런 용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차 키워나가야 합니다. 작은 신뢰부터 시작해서 작은 마음의 문부터 열어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변화는 시간이 걸리며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조차도 배움의 기회입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입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고 더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사랑의 기쁨만큼이나 사랑의 고통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융은 사랑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위험을 피하려고 마음을 닫고 산다면 우리는 삶의 가장 소중한 경험들을 놓치게 됩니다. 물론 사랑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장합니다. 사랑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접근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고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기회 말이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성장을 지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성장을 지지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동시에 보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을 갈망하고 모든 사람이 사랑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사랑의 아름다움과 고통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통해 더 깊은 인간이 되어가는 것 말이죠. 융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의식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서
더 큰 존재와 연결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런 사랑은 소유나 집착과는 다릅니다.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깊이 연결되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용기를 낼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용기를 내어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사랑에 도전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받기 위해서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의 여정은 때로는 외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윤기 말한 자기 실현의 힘, 개체화의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힘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해서 사랑 자체를 포기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지혜로워지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더 성숙해졌고 여러분의 마음이 더 넓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진정으로 여러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지금의 모든 경험이 그 만남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시작, 더 깊은 삶을 사는 시작, 진정한 행복을 찾는 시작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시작을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오메,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사랑이 성숙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정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응원하는 마음들이 있고 여러분의 성장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다시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사랑의 힘이 있으니까요.